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흥준 책임이라고 합니다. 2년 전에 리액트에 이어서 이번 표준 프레임워크 4.3 공통 컴포넌트에 추가된 오픈서치와 오픈서치 기반 검색에 대해서 소개할 기회가 생겨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라스틱서치나 레디스 등 인지도가 높은 검색 엔진들이 이제 이미 여러 곳에서 활용되고 있고 관심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소개가 드릴 것은 오픈서치의 오픈 소스 기반의 검색 엔진이며 자바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과 더불어서 이제 최근 관심이 커진 AI 기반 기술의 일부를 구성하는 인베딩을 활용한 벡터 검색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 엔진과 오픈서치에 대한 소개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 컴포넌트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 및 분석 엔진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픈서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검색 방식에 대한 소개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엔진의 사전적 정의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뜻합니다. 이제 저희가 흔히 접하는 구글, 네이버 그런 웹 검색 엔진의 상위 개념에 해당하고 주로 내부 데이터 검색 및 분석에 사용이 되고요. 이러한 검색 엔진들은 1999년에 오픈소스 검색 라이브러리인 아파치 루신이 개발됐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검색 엔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다양한 검색 엔진들이 있고 사용량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기본적 검색 엔진의 분산 처리를 가능하게 한 솔라나 유명한 엘라스틱 서치 그리고 라이센스 이슈로 인해서 포크된 오픈 서치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검색 엔진에서 이제 역색인 구조라는 게 있는데 역색인 구조는 검색 엔진을 RDBMS와 차별화하는 가장 큰 특징으로 문자열을 단어로 쪼개고 단순화해서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의 아이디와 저장 위치를 참조하게 되기 때문에 라이크 검색과 달리 효율적인 문서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책 가장 뒤편을 보시면 이제 단어별 색인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 원리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 장표의 그림을 보시면은 데이터 소스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는 데이터 수집, 검색할 수 있도록 색인하는 색인, 그리고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결과를 반환하는 검색 단계로 나뉩니다. 이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뭐 API도 있고 파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로그 파일이겠죠. 제이슨 문서들의 다양한 원천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오픈서치 클러스터에 색인을 하는데 색인하는 과정에서 역색인 방식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조사 및 전치사는 빼고 유사 단어는 같은 의미를 처리하는 등의 작업을 추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에서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쿼리에 대해서 단순 일치가 아니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환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예. 다음 표는 RDBMS와 검색 엔진의 각 특징을 간략하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시간 관계상 많이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중요한 부분만 짚어드리자면 RDBMS는 데이터 행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강력한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으며 그에 반해 검색 엔진은 제이슨 기반의 문서 저장, 빠른 검색과 대용량 데이터 분석에 특화가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대체제가 아니라 검색 및 분석 작업을 보완하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픈서치의 등장 배경과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 오픈서치는 엘라스틱서치 7.10.2에서 포크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원래 엘라스틱서치가 아파치 2.0 라이센스로 배포가 됐지만 2021년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조항이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AWS 같은 클라우드 업체가 이제 계속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아파치 2.0 라이센스로 포크된 오픈서치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파치 2.0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수정 배포도 자유롭고요. 공개 수정한 코드의 공개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오픈서치에 사용되는 용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비교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인 테이블은 인덱스라고 하고요.
이제 분산 저장하는 단위인 파티션은 샤드라고 치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 로우는 제이슨 객체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을 도큐먼트라고 하고요. 도큐먼트 내에서 어떠한 개별 값을 저장하는 속성, 그러니까 RDBMS에서 컬럼이라고 부르는 것은 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조회할 때 RDBMS는 SQL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픈서치에서는 제이슨 기반의 쿼리 언어인 쿼리 DSL을 사용하게 됩니다. 쿼리 DSL은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것과는 맥락이 약간 다르므로 그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검색 방식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사이트를 보시면 공식에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검색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 소개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도 하고 해서 검색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검색 방식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치 쿼리인데 매치 쿼리는 이제 지정된 필드에서 지리어를 분석해서 텍스트를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매치 쿼리에서는 이제 다양한 옵션도 지정 가능한데요. 뭐 구분자를 설정하는 오퍼레이터, 필드건과 쿼리의 타입 브리치를 무시하는 리니언트, 최소 빈도수를 설정하는 미니멈 쉴드 매치 등의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 해당 쿼리 DSL 예시를 보시면은 오타를 조정해주는 퍼지니스를 오토로 설정한 다음에 여기 인덱스 명은 테스트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데 테스트 인덱스에서 타이틀이라는 필드에 윈드라는 단어가 포함된 단어를 퍼지니스 오토 설정으로 찾는다는 예시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벡터 서치입니다. 벡터 서치가 예, 중요한 부분이죠. 벡터 서치는 이제 검색 대상 및 필드 지리어를 벡터 값으로 변환을 해서 검색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검색을 수행하기 위해 자연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의 나열인 벡터로 바꾸는 과정을 인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저장된 벡터 값과 지리어의 벡터 값의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값을 가진 문서를 제일 유사한 문서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검색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는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간단하게 쿼리 DSL 예시를 보여드리면 호텔스 인덱스라는 인덱스 예시가 있다고 치면은 이제 로케이션이라는 필드에서 벡터 값이 5, 4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2차원 벡터입니다. 2차원 벡터에서 가장 유사한 값을 3건까지 찾아내라는 예시가 되고요.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768차원의 벡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검색 컴포넌트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색 서비스에서 어떠한 구성 및 특징을 가지고 간략한 소개 및 시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MSA 공통 컴포넌트의 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게시판과 연동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 서치 및 그 기반이 되는 이제 루신 9.0은 자바 11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본 검색도 자바 11 이상이 필요하고요. 연동 설정이 완료됐다면 게시판에 글을 작성 또는 수정을 했을 때 로그 테이블에 게시판 아이디 및 게시글 아이디 처리 코드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벤트를 발행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프로듀서에서 콘슈머로 이벤트를 전달할 때 메시지 브로커로는 레빗 NQ가 사용이 되었고요. 이벤트를 수신을 하면은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의 컨슈머에서 오픈서치 인덱스에 인덱싱을 진행하는 절차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오픈서치 인덱스는 기본적인 텍스트 검색과 벡터 검색의 기능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게시판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는 일반적인 인덱스와 인베딩 필드 값을 가지는 벡터 인덱스의 두 개의 인덱스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연동 아키텍처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사용자가 글을 작성 및 수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MySQL의 게시판 및 이력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가고 기반으로 이벤트가 생성돼서 레빗엔키를 통해 검색 컴포넌트에 이벤트가 전달이 됩니다. 이때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 설정에 의해서 메시지 브로커의 통신 설정은 추상화가 되어서 간단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벤트를 수신했다면 텍스트 인덱스와 벡터 인덱스의 이 두 개의 인덱스에서 문서가 없다면 인서트를 하고 문서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벡터는 추가적으로 인베딩 과정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를 기반으로 검색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RabbitMQ가 동작을 하지 않아 이벤트가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스웨그를 통한 수동 API 연동 처리도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본 검색 서비스에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작성, 수정 및 삭제 시 이벤트를 수신하여 오픈서치 인덱스에 인덱싱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검색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기능 확인 및 테스트 편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픈서치의 인덱스 생성 및 삭제, 초기 데이터 입력 및 수동 동기화 같은 API는 기본적으로 스프링독의 스웨거라고 하죠. 그것으로 구현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벡터 필드가 포함된 인덱스 및 기본적인 인덱스를 생성하는 API가 두 개가 있고요. 인덱스가 두 개라서 생성 API도 두 개입니다. 또한 그 각 인덱스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API가 두 개 있고 만들어진 인덱스를 삭제하는 API 그리고 이전에 설명드린 수동 동기화를 위한 API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화면을 띄우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초기 설정 기준으로 서비스 연계 검색 엔진 메뉴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탭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통합 검색에서는 이제 텍스트 검색을 지원을 하고 벡터 검색 탭에서는 지리얼의 벡터 값으로 변환해서 가장 근접한 결과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구성 및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해 주셔야 될 점은 컴피그 쪽에 오픈 서치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자바 애플리케이션과 오픈 서치 클러스터의 연동을 설정하는 클래스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리소스가 있는데 뭐 스태틱 파일이라든지 뷰템플릿, 프로퍼티즈가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설정이 있는 애플리케이션.yml이 있고요. 폼.xml은 다들 아실 것이고 또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인베딩 및 오픈서치 인덱스에 필요한 설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프로젝트와 별개로 별도 디렉토리로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이 분리된 디렉토리는 최초 설정 기준으로 사용자 계정 바로 밑에다가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본 경로는 애플리케이션 YML에 앱 서치 컴피그 패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확인만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사용자 경로 바로 여기다가 위치를 시켜놨고요. 이거브 서치 컴피그라고 이 안에 디렉토리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소스를 확인해 보시면 앱 서치 컴피그 패스에 이렇게 절대 경로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일치를 시켜 주셔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니까 그 부분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디렉토리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들어가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example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픈서치의 검색 옵션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형태소를 분해하지 말아야 될 단어를 명시하는 디렉토리 룰즈가 있고요. 동의어 처리할 단어를 열거해주는 신호님 그리고 빼야 되는 품사를 명시해주는 스탑 태그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예. 디렉토리 룰즈에 보면 이렇게 낱말과 반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낱말과 반말은 원래 낱과 말이라는 단어로 분리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어주면은 낱말과 반말은 분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노님입니다. 시노님에서는 유사어를 열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오픈서치에서는 표프, 표준 프레임워크,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다 동일한 의미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공컴과 공통 컴포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타터 태그는 찾아보시면 품사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각 품사 태그를 명시해 준 건데 여기에는 조사나 전치사 같은 것은 검색에서 제외를 하라는 설정을 기본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입니다. 모델에서는 인베딩을 수행할 모델의 경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허깅 페이스에 배포되는 여러 모델 중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서
ONNX, 오픈 뉴럴 네트워크 익스체인지로 변환을 해서 로컬에서 사용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변환된 모델을 이 모델 디렉토리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피그입니다. 컴피그 안에는 서치 컴피그 제이슨 파일이 존재하며 제가 말씀드린 파일들의 경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부에 컴피그 유틸즈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에서 이 파일을 로드하고 환경 변수를 처리해서 이거브 서치 컴피그 객체를 반환 사용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을 보시면은 이렇게 각 경로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소스를 보시면 클라이언트에서 설정 파일을 로드하는 이거브 서치 컴피그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거브 서치 컴피그라는 객체 타입으로 반환을 해서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인 인베딩 및 ONNX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NNX라는 것은 이제 기계학습 모델을 다른 딥러닝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호환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유 플랫폼인데요. 다양한 프레임워크 간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인베딩은 설명드렸듯이 숫자의 나열인 벡터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미지를 잠시 보시면 이렇게 바나나와 사과는 가까움으로 비슷한 의미, 고양이와 사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다지 유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각 위치가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벡터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인베딩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인베딩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자바 및 코틀린에서 LLM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라이브러리인 랭체인4j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랭체인4j는 스프링 부트, 자카르타 2, 메이븐 그래들 간의 쉬운 연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베딩의 수행은 이제 랭체인프 J의 소스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허깅 페이스에서 공개되는 인베딩 모델을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호출에서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허깅 페이스에 배포되는 여러 모델 중 적합한 모델을 취사 선택해서 로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상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가상 환경을 설정하고 패키지를 설치해서 모델을 ONNX 포맷으로 익스포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프링 공식 문서를 봐도 나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패키지 버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VENV라는 가상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활성화한 다음에 PIP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하고 맨 끝에 이 점 찍은 게 현재 경로로 내보내라는 의미인데 현재 경로에다가 여기가 모델명입니다. 이 모델명을 ONNX 포맷으로 내보내라는 명령어입니다. 이대로 실행해 주시되 모델명이랑 내보내는 경로만 변경을 해주시면 자유롭게 익스포트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파일은 이거브 서치 컴피그의 모델 디렉토리 내에다가 위치를 시켜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검색을 실행을 하고 결과를 정확도에 따라 제공을 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남은 시간은 시간 관계상 간단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는 걸로 이번 세미나 발표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 세미나에서 나왔듯이 유레카 서버, 컴피그 서버, 게이트웨이, 로그인, 서치까지 다 실행을 해주시고 이것부 서치까지 완벽하게 기동이 되었다면 스웨거에서 API를 잠시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이런 게 있다고 보여드리고 상세한 동작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 추가하는 것도 이렇게 2개씩 있고요. MySQL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공통 컴포넌트의 게시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게시판 데이터를 오픈서치 인덱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적 테이블에 게시글의 아이디 및 성공 및 실패 코드가 P 또는 C, 완전히 실패하면 fail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픈서치 대시보드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로그인한 다음에 인덱스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좌측 메뉴 매니지먼트 인덱스 매니지먼트에 들어가시면 전체 인덱스 리스트를 인덱시즈를 누르면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시스템 인덱스 및 맨 위에 두 개가 직접적으로 생성한 인덱스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간략한 요약도 확인 가능하고요. 매핑 탭을 눌러보시면 어떠한 필드들이 존재하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벡터 값이 들어가 있는 인덱스입니다. 매핑을 확인해 보실 때 여기서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점은 벡터 검색을 위해선 벡터 값 필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K에는 벡터 타입의 필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브툴즈 메뉴에서 쿼리 DSL을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텍스트 BBS 인덱스라는 인덱스에서 100건을 엔티티 ID 오더 바이 DESC 내림차순으로 모든 데이터를 검색하는 예시입니다. 100건이기 때문에 최대 100건 나오는데 문서가 전체 28건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올 거고요. 이렇게 토탈 20파일이라고 찍히고 밑에 JSON 타입으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벡터 인덱스도 인덱스 명만 바꾼 다음에 동일하게 검색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경우는 K에는 벡터 타입의 필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베딩을 수행한 결과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68차원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그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앞 인덱스와 동일하고요.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영상입니다. 게시판과의 연동입니다. 이때 주의를 해주셔야 될 점은 게시판 컴포넌트, 게시판 서비스와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플리케이션 YML에 싱크로그 이네이블드를 true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게시판 관리 메뉴로 들어가서 게시판에서 임의로 글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신규 게시글을 한번 임의로 작성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MSA 기반 관련 질문 내용을 넣는다고 가정을 하고 글을 쓰는 부분입니다. 글의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도 넣어주시고 글을 등록하시겠습니까? 등록 버튼 누른 다음에 등록된 거 확인하면 게시판에 글이 들어왔고요. MySQL의 테이블에도 지금 확인해 보시면 29번째 로우에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적 테이블을 확인해 주시면 새로 들어온 게시글에 게시글 아이디는 301번인데 그 301번에 코드를 가지는 코드 값이 C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컴플리트, 즉 정상적으로 연동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 연동이 되었다는 증거고요. 그럼 정말 정상적으로 됐는지 인덱스를 확인해 보는 내용입니다. 아이디 301번을 가지는 신규 게시글이 그대로 오픈서치 인덱스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벡터 인덱스입니다. 벡터 인덱스에서는 게시판에 글 내용뿐만이 아니라 인베딩을 수행한 벡터 값도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BBS 아티클 벡터라는 필드에 값이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털도 29건으로 새로 작성한 한 건까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검색입니다. 검색 화면에서 검색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는 내용인데 글 내용을 대상으로 먼저 매치 쿼리, 텍스트 검색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임의로 검색어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풀어서 썼는데요. MSA 기반이 가장 유사한 결과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리어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가장 유사한 결과의 문서를 유서도 순서를 조회한 결과를 제공하게 됩니다. 6.87, 6.31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점수가 클수록 유사한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벡터입니다. 벡터 검색은 이렇게 지리어를 적어놓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이 지리어 자체를 벡터로 변환을 하고 이 변환한 벡터와 인덱스의 벡터 값 거리를 비교해서 가장 가까운 것을 유사한 결과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문장으로 글을 쓰더라도 가장 유사한 결과를 항상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시험까지 보여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설정 파일에 모든 항목을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배포가 될 때 리드미로 참고 가능하도록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소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오픈 서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